네, 반갑습니다. 그 이러한 결선 투표 끝났죠. 예, 결선 투표율이 49.8%가 나왔습니다. 1차 때 39.9%였는데 약 10%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야, 그만큼 이런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요. 49.8%. 이 뭐 예상대로 역시나 뭐 온건 개혁파죠. 폐쇄시키한 득표율 54%로 당선이 됐습니다. 주요 공약 보면 이란의 핵 협정 복구하고 히잡 단속하는 도덕 경찰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활동을 좀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주요 공약인데 뭐 이런 게 있었고 역시 페제시키안이 뭐 되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됐네요. 예. 페제시키안 누구냐? 예, 시간 관계상 짧게 온건 개혁파죠.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인 아버지하고 쿠르드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페르시아어, 영어 등 5개 국어. 이야, 능력자네. 5개 국어를 구사한답니다. 무려 5개 국어. 예.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예. 자, 개혁파 폐지 시기한이 당선이 됨으로 해갖고 이제 최대 이슈는 이란의 핵 협정 복구 여부가 됐어요. 예. 이란의 핵 협정 복구 여부, 과연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예. 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참고로 이란이 그 주요 핵 시설이 있는데 요거 현황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 일단은 이게 이런 지도인데 여기 나탄지하고 이스파한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르도 이렇게 세 군데 뭐가 있냐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크하고 부세르의 원자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수로인데 요게 이제 주요 핵시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그 우라늄을 농축부터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라늄이 기초 원료가 되는데 즉 우라늄을 농축한다는 거는 이제 우라늄 238의 비율을 줄이고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을 농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천연 우라늄에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매우 굉장히 적습니다. 0.72%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235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높이는 과정을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왜 우라늄을 농축하냐? 이 원자폭탄, 핵폭탄에는 순도가 높은 우라늄 235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농축 방법, 농축하는 방법은 어떻게 농축하냐? 이 우라늄의 기체 화합물을 원심 분리기 여기다 놓고 고속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농축시키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그 이스파한 제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왜 들었냐면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복하겠다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란은 이스파한을 그 폭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때 많이 떠들었었는데 예, 그때 나왔던 데가 이스파한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스파한을 폭격했냐? 이스파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파한을 폭격을 한 거다. 그리고 이 아라크하고 부세르 이쪽에 원자로, 즉 중수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원자로는 또 뭐냐 그럼 농축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도 원자로가 당연히 있고 핵추진 항공모함 이런 데도 잠수함 이런 데도 소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거 필수 장비입니다. 없으면 안 돼.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가 대량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핵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에도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상식으로 좀 혹시 또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그래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살펴봤고 이란이 2015년도에 미국 등 6개국하고 이제 그 핵 합의, 핵 협정을 맺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농축 우라늄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도를 그 고농축으로 안 하고 3.67% 이하로 저농축으로
우라늄을 농축한 저농축 우라늄 3.67% 이하로 유지하고, 이 규모는 농축 우라늄의 규모는 300kg 이하로 제한을 두는 그런 핵심 내용이 있고, 또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런 데 이제 핵 사찰을 받아야 되는데, 핵 시설이 사찰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도라는 지역 아까 살펴봤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개 못 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포르도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다가 우라늄을 농축하고 또 연구하고 핵물질 저장하는 거, 이거 다 금지하겠다. 우리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요게 이란 그 2015년도에 맺은 그 이란 핵 합의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요 두 가지 정도가. 그리고 근데 뭐 다들 아시죠? 그랬다가 이 좋다 말았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도에 이 이란 핵 협상 탈퇴 공식 선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복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제 제재가 안 풀리고 있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요거 잠깐 좀 상식으로 좀 알아봤고, 참고로 또 궁금해하실까봐 지금 전 세계 이제 핵 보유국이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 뭐 예상한 대로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5,890기 더 되겠죠. 한 8,000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은 러시아보다는 조금 덜 갖고 있습니다. 5,200기. 근데 이것도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410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작년 6월 기준으로 이제 추정한 거. 뭐 누가 100% 다 정확히 우리는 핵탄두 몇 개 갖고 있다 공개하겠습니까?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추정한 건데, 추정치인데 북한이 40기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더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기가 넘을 거다, 100기 이상으로 아마 핵탄두 갖고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시각이 지배적이고, 참고로 이란이 갖고 있는 농축 우라늄의 양은 아까 그 이란 2015년도에 맺은 이란 핵 협정 그 주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허용한 양의 27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예. 이란이 뭐 바보가 아닌데 그걸 지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양이냐, 핵폭탄을 일주일에 한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7개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 이란이 지금 이거 물론 다 이제 추정치죠, 추정치. 이렇지 않겠냐 이제 추정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다시 그 핵협정 복구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핵협정 복구는 페제시키안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으로, 이 사람한테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시피 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방, 외교,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사람이 오케이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야? 바꿔 얘기하면 하메네이가 반대하면 끝이야. 야, 무슨 핵협정을 복구해? 됐어, 필요 없다고 그래. 이러면은 뭐 페제시키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2인자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뭐. 무엇보다 페제시키안은 이번 대선에 또 하메네이의 수차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요거 맹세하고 출마한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신정체제, 거의 뭐 하메네이가 혼자 다 해먹고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어도 하메네이가 오케이 해야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이 페제시키안도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메네이의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메네이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 오케이, 그럼 너 출마해라 이래갖고 이제 이번에 출마하게 된 거고, 뭐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의 뜻을 절대 거스르지는 못할 겁니다. 예, 구조상. 예, 그래서 절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페제시키안한테도. 그리고 이란의 신정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정,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통치자, 그러니까는 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말하는 거겠죠. 통치자가 신 또는 신의 대리자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정치 체제. 참 특이하죠. 이걸 신정 체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이 국민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다.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죠. 북한보다 더해. 북한은 그냥 그 김정은, 김일성, 뭐 김정일 우상화 작업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상화 아무리 우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신은 아니야. 그쪽은 북한은. 근데 여기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란의 정치 체제 보면 입법부 이건 똑같아요. 우리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대부분의 공화정이랑 똑같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있으면 뭐해? 이 3부를 다 그 통치하는 그 위에 바로 위에 하메네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예, 아무도 없잖아요. 대빵 중에 대빵. 그래서 이란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얼마 전에 하메네이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라이시의 길을 따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페제시키안 대통령 당선된 이번에 페제시키안한테 한 말이었어요. 이 말을 왜 읽겠어? 이 말을 해석하면 뭐예요? 라이시 그 헬기 사고로 그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그 라이시 전 대통령처럼 너도 내 말 잘 들어라 그 말 한 거예요. 안 그럼 가만 안 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왜 읽겠어요? 아예 초장부터 개혁파인 폐쇄시키한 길들이려고 이런 말 한 거죠. 길들이기. 그러니까 설쳐대지 마라. 나서 좀 나대지 좀 마라 너. 그래서 설쳐댈까봐 이제 개혁하겠다고 얼마나 설쳐대겠어요. 희망 꿈에 부풀어 갖고 그러니까 그걸 초장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폐쇄시키안한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란 의회 의석의 70%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원칙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점도 페제시키안이 좀 개혁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핵협정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걸림돌로 작용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이렇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핵협정 복구에 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어 본다면 그 근거는 한 두 가지가 되겠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로하니 전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분도 개혁파잖아요. 페제시키안이랑 같은 온건 개혁파인데 로하니 전 대통령이 미국과 핵 협상하는 것을 2015년도에 맺었잖아요. 그래서 핵합의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메네이가 용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하메네이가 야 하지마 무슨 멍멍이 소리야 하지마 그런 거 이랬으면 못했죠. 근데 그 하메네이가 용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했던 건데 이번에도 또 용인하지 않겠냐,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좀 희망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제난 심각하잖아요. 이 경제난으로 페제시키안이 핵협정 복구하려는 것을 하메네이가 또 용인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희망을 좀 걸어본다면 이런 근거가 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저는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데 20년 지금 이란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면 20년간 서방 제재로 경제가 파탄 직전 거의 파탄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지금 됐어요. 이란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달러 대비 이란의 통화가 화폐 단위 통화가 리알화잖아요. 리알. 달러 대비 리알화 환율이 최근 10년 동안에 20배가 폭등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야?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야.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이란이 연 40%대. 아, 이거 뒤지라는 소리죠. 예. 그리고 또 식품, 그 중에서도 식품 관련된 식품 물가는 3년 만에 2.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얼마냐? 20%.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란이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좀 늙은 나라지만 여기는 되게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중요하죠. 근데 20%야. 이거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프랑스, 이란 3개 나라의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더니 벌써 눈에 확 들어오죠. 이란이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44.6%, 작년에 44.6%, 영국이 6.8%, 프랑스가 4.9%. 영국과 프랑스도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국민들이 막 못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여기에 비하면은 이란은 뭐 거의 죽으란 소리네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래서 경제난이 이 정도고
자, 여기서 잠깐 그냥 참고로, 자, 이란에게 그림의 떡 8조 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아봤는데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20년간 그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 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힘들어졌다고 그랬는데, 파탄 나기 직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건데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이란 동결 자금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냐?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원. 예? 공이 12개, 8조 원. 근데 이 동결 자금은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그 원유를 수입하고 지불해야 될 대금 안 주고 있었던 건데, 아니, 못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입 대금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줬냐? 왜 못 줬냐? 미국이 동결시키라고 했죠.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어요. 우리는 미국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그래서 안 주지 말라고 해서 야 주지 마 그래갖고 못 주고 안 주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그러다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또 주래요. 다시 야 그냥 줘라. 그래가지고 불쌍하다 야 줘라 그래갖고 미국이 주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이 8조 원을 이 카타르는 이란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 우방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굉장히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인데 이 카타르로 자금을 옮겼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이 이 8조 원 옮긴 자금에 대해서 그래 그 이란이 갖다 써라. 그래 허락할게 내가 갖다 쓰긴 쓰되 단 이 사용 목적을 인도주의적인 목적에만 국한한다. 그러면 내가 갖다 쓰도록 허락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인도주의적 목적. 그 외의 용도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핵무기 개발에다 갖다 쓴다든가 뭐 이런 데다 쓰면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미국 얘기해서 이런 조건을 걸고 미국에 갖다 쓰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야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하고 이제 이 돈 갖다 쓰려고 그러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니 뭐 엄밀히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 터졌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공격해갖고 뭐 이스라엘 국민들 납치해가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터지니까 미국이 막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 갖다 쓰지 마. 그래서 카타르한테도 야 이란한테 그거 돈 넘겨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에 지금 현재 그 8조 원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갖다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 그래서 미국은 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란은 시아파고 하마스는 그 순위파잖아요. 근데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순위파, 시아파, 정파는 다르지만 넓게 보면 다 같은 편이야.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하마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뭐 전쟁 무기도 대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막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걸 안 거죠. 그랬고 야 이란 니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도 이란 니네가 뒤에서 그거 부추긴 거 아니야?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잔뜩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 그 돈 갖다 쓰지 마. 그리고 카타르한테도 그 돈 쟤네한테 주지 마. 이렇게 돼갖고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8조 원이.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란이 갖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년째야 이거. 예. 뭐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봐도 아까 경제난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이런 거를 고려해 봐도 그 하메네이가 그 핵협정 복구에 나서는 거를 용인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좀 없는 건 아니다. 있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거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란의 입장을 살펴본 거고요.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협정 복구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키는 누가 갖고 있냐? 미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 핵협정 복구 협상에 나서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그래서 키는 결국 미국이 쥐고 있는 건데 그럼 미국이 지금 그 의사가 있냐 없냐 그걸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미국 국무부가 AP통신 이런 데랑 인터뷰하면서 이란 대선 직전에 뭐라고 떠들었냐면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란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거죠. 예, 약간 냉소적인 멘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할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는 않는다. 예,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멘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도 아직은 호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만약 미국이 100번을 양보해서 말 그대로 만약 미국이 핵협정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은 예전 2015년도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핵 합의한 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더 복잡해졌고 특히 무엇보다 지금 그 중동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더 복잡해졌고 상황이 그래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만약 미국이 핵협정 복구에 나선다면 저는 그 미국은 이란한테 전제 조건으로 요런 걸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야 그러면 핵협정 복구하되 이란이 물론 원해야죠.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일단 멈춰라. 즉 휴전하고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또 시리아에도 있잖아요. 이게 다 공통점이죠. 친이란 세력이잖아요. 친이란 무장단체, 무장세력. 여기에 이란이 지금 뭐 팍팍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거 중단해라. 또는 중단까지 못한다면 만약에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해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란이나 얘네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더구나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만약에 일단 이란이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것 같고 왜 특히 얘네들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애들이 거세게 반발을 할 겁니다. 배신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 이란의 입장이 난처해질 거고 그러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해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휴전에 응할까요? 네타냐후가 항상 뭐 떠드는 게 뭡니까? 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이번 기회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 뿌리 뽑겠다. 다 완전히 다 몰아내겠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말 듣겠냐 네타냐후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휴전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핵협정 복구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뭐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그나마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만약이요 if 당선이 된다면 미국이 핵협정 복구에 그나마 나설 확률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죠. 근데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지만 TV 토론 다 보셨잖아요. 그게 토론이야 뭐야? 웬 병든 닭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작았어 그냥. TV 토론 다 망쳐놓고 앉았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지금 사퇴 압력 거세지고 있고 물론 바이든은 버티죠. 뭐 나한테 도전해봐라 뭐 이런 소리 나고 앉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예. 이게 당선이 되겠어요 바이든이? 예? 그리고 신문 기사인데 파킨슨병 전문의사죠. 백악관 작년 8월 이후로 8번을 방문했대요. 8번을. 예? 이게 왜 왔을까? 놀러 왔을까? 예?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바이든 노아 은폐 논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고 예? 바이든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저러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바이든이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렇고 그럼 이제 남은 게 트럼프인데 만약에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겠냐 핵협정 복구는 그건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물 건너갔다. 전적이 있잖아요. 2018년도에 그 오바마가 그거 해놓은 거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없던 걸로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들이요. 이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기가 좀 있는데 그 배경에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 나이가 어리거나 좀 젊으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텐데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전엔 팔레비 왕조였잖아요. 근데 팔레비 왕조가 아시겠지만 친미 왕조, 미국이랑 굉장히 친하고 우호적이었잖아요. 둘이 뭐 거의 동맹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꼴보기 싫은 거야. 얘는 이슬람 혁명 세력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갖고 이 11월 4일날 수도 테헤란, 이란 수도죠. 테헤란에 있는 거기 미국 대사관을 습격을 한 거예요. 반미 시위대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는데,
대사관을 습격해갖고 대사관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았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미국 그 성조기가 막 불타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미국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444일간 1년이 넘도록 인질극을 벌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뚜껑이 열려갖고, 그래서 그때 막 특수부대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인질 구출한다고.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1980년도 이란과 단교를 해버렸고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들이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핵협정 복구에 아마 반대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트럼프도 원래 여기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핵협정 복구는 거의 또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 아까 제가 봤을 때 확률이 99%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왜 제가 100%라고 안 했냐? 예? 그 1%는 뭐냐면 가녀린 그 확률이긴 한데,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워낙 도라이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라. 이 1%는 그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획가닥 돌아갔고, 나이가 78세잖아요.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려갖고, 예전에 갑자기 그 김정은이랑 담판한다고 막 베트남에서 막 다낭, 하노이 이런 데서 그 깜짝 쇼 벌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깜짝 쇼를 할 수도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 돌아갔고 핵협정 복구하겠어 뭐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요,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핵협정 복구 문제는 대선 이후에나 생각해 볼 일이다. 예? 지금 정신이 없잖아. 특히 민주당은 내분 수습하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쪼개진 미국의 민주당. 예? 그 한쪽에서는 사퇴해라, 한쪽에서는 사퇴하지 마라. 둘로 나눠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둘로 쪼개져 갖고 민주당이 지금 분열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키는 핵협정 복구 여부에 대해서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되든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되든 핵협정 복구에 나설 확률은 제가 보기엔 매우 낮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